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23일 현재 시각은 4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고요. 코드번호 251270입니다. 자, 일단 넷마블이 다행스럽게도 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여러가지 이슈가 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피넥스랑 마블피션 레볼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스피넥스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조가량의 투자 금액을 지금 이제 현금 2조 5천이죠. 2조 5천 가량 중에서 이 5천을 확보를 하려고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카카오 뱅크 지분을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좀 했어요. 그럼 2조가 남았죠. 단기 차입금을 좀 이제 단기 차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여기 공시를 좀 했는데 여기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스피넥스를 인수를 해서 스피넥스 돈 잘 버니까 인수를 해가지고 영업이익 내가지고 돈을 이제 다시 상환을 하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유상 증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가지고 채권 발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단은 시장에서 넷마블을 보는 입장들은 딱 두 가지예요. 스피넥스를 하니까 인수를 하면은 영업이익이 개선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니네 제2의 나라 그리고 세븐나이츠 출시를 하면서 현금 창출 능력이, 현금 하는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훼손이 됐잖아. 근데 현금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피넥스를 단기적으로 인수를 하는 게 좀 부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 두 번째, 신용등급이 좀 떨어진다. 신용등급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펀드라든가, 특히 이제 단기채 펀드라든가 그런 자금이,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들이라 가지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용사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큰 자금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좀 경계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직까지 뭐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라는 확실하게 그렇게 된 건 아닌데, 또 이런 상황에서 스피넥스를 바라보는 게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같이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이제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나왔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죠. 1분기, 2분기, 2분기 때는 제2나라가 이제 후반부에 출시를 하면서 지금 3분기 마케팅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1분기에는 세븐나이츠가 반영이 되면서 2분기에 반영이 된다. 근데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는 1분기 실적까지는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마블도 지금 마케팅 비용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인건비를 올린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마블도 마케팅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제2나라 실적이 3분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해도 마케팅 비용을 어느 정도 사용이 된다. 그리고 4분기에는 또 이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이런 것들이 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게임의 신작들이 나와주고 일정들이 소화가 되면서 일정들이 이렇게 이때는 제2나라 그리고 세븐나이츠 마블 퓨처 레볼루션 그리고 세븐나이츠 이런 식으로 마케팅 비용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게 이렇게 세븐나이츠 때부터 진행이 됐던 제2나라도 그렇고 마블도 그렇고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이런 것들도 출시가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이제 부진할 수 있는데, 이때 스피넥스를 인수를 한다. 스피넥스가 반영이 되는 게 4분기부터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고 해요. 그럼 3분기까지는 조금 악화가 좀 이루어지겠네 라고 좀 보고 있는 약간 그런 우려감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경험을 해봤던 세븐나이츠도 그렇고 제2나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게임에 대한 초대박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대박은 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적을 좀 순위를 상위권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연속적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블도 그렇고 세븐나이츠도 그렇고 제2나라도 그렇고 이 게임들이, 신작들이 일단 출시를 하고 마케팅 비용들이 다 이제 마케팅 비용들이 다 사용이 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온전한 실적들을 뭐 반영이 좀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좀 흥행만 해준다라 그러면은 신작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죠.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을 유지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들이 아니라 모멘텀이 유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는데 개선의 요지는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기대감과 우려감들이 동시에 상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피넥스를 인수를 한다. 근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와가지고 부채를 단기 차입금 결정을 했던 걸 빨리 상환을 시켜버리고 빨리 끝내버리고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하락이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쭉 많이 떨어졌었죠. 스피넥스를 인수를 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좀 타이밍이 좀 아쉽긴 했어요. 이런 시국에 인수 투자를 실적도 2분기 실적을 좀 안 좋게 공시를 했으면서 스피넥스까지 그렇게 하다니 시국이 좀 안 좋았었죠. 타이밍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악화, 2분기 실적 악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좀 이탈을 했다라고 보기만은 좀 어렵고, 그것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가가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였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또 이제 1180원까지 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달러가 이제 고점인가 약간 그런 의미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달러에 연동돼가지고 지수 자체가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경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서는 매수세를 좀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매수세를 좀 보여주긴 하다가 오후장 들어가지고 매도로 좀 전환이 됐는데, 약간 경계는 유지하되 매도폭을 좀 일단 많이 축소를 시켰다. 매수도 한때는 들어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화를 보여줄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은 8월 18일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달러가 이때 8월 18일에는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 반등이 좀 나온 상황들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때랑 유사하게 8월 18일과 유사하게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처럼 막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8월 23일 오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 반등 나오고 외국인들이 이 수급이 좀 살아나고, 이때랑 좀 유사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8월 18일이랑 똑같이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뒤에 낙폭을 좀 확대를 시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경계감이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반등, 이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면서 회복세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13만 원을 뚫어주려고 갈가내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닥을 다지고 고점, 약간 이렇게 이 저항 지지 구간이었죠. 지지가 저항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살짝 대응을 좀 잡으려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 매수 심리가 좀 들어와 주지 않았을까. 평균 단가를 낮추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매수했던 것 좀 덜어내고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 또 대응을 잡고, 그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계속 조절을 해나가면서 나가는 것들이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기관들의 수급도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3만 원을 완전히 돌파를 하진 못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줬지만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고 추세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들을 브리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게 되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은 김현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설명을 드리고요.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솔 PNS 현재가 2,860원, 1,500가 2,940원, 현저가 2,720원. 그리고 DB 현재가 1,230원, 1,500가 1,260원, 현저가 1,120원. 올리패스 현재가 14,800원, 1,500가 15,250원, 현저가 1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네요. 자, 그리고 한솔 PNS 추천드리고 1,500가를 달성을 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리패스도 1,500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그리고 DB도 1,500가 달성을 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서 받고 나면은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죠. 그 뒤에 움직임들도 좀 살펴보시면은 좋긴 합니다. 자, 한솔 PNS 1분봉 차트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 조정 흐름 보이다가 또 올라갔죠. 자, 손절가, 목표가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DB 같은 것도, 올리패스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손절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모든 100%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테마주 검색해 보이시죠? 여기 밑에 오시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전부 다 한눈에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VIP 매매 결산, 그리고 추천 종목, 운영 방식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